안녕하세요. 백산 태백도사입니다. 오늘 또 제가 욕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도사가 왜 욕을 하냐고 반문하는 전화도 받고 댓글도 달렸습니다. 제가 욕을 하는 진짜 이유는 제발 욕 좀 하지 말고 살자는 뜻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입에 욕을 달고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온 세상이 욕과 욕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형벌에 관한 욕 몇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말이 시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착한 말을 하면은 착하게 마음이 쌓이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욕을 하게 되면 본인 마음이 악하고 더럽혀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아직 백산 태백도사의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욕이 가장 많이 유행해졌고 그 욕도 점점 험악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시할 놈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욕이고 어떤 욕보다도 널리 쓰여진 것은 형벌과 관련된 것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경칠놈이라는 욕이 있는데요. 경은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훈방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경중, 경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형제간에 불목하거나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를 잡아들여 훈시를 하거나 가벼운 태형을 가하고 내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관아에 잡혀가면 며칠씩 호되게 시달리고 매도 모질게 맞는데 그야말로 경을 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라질놈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이 오라라는 것은 포졸들이 죄인을 잡아갈 때 온 몸을 묶는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에 꽁꽁 묶여 간다는 뜻이니 살아 돌아오거나 병신되지 않고 성한 몸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기 일수가 아닌가. 이 말을 들으면 간이 작은 사람은 몸이 오싹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가장 무서운 욕이 육시할 놈이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봉건시대의 형벌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탓이었다고 생각도 됩니다만 여러 형벌 중에
육시가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죄인을 광장 같은 넓은 장소 한가운데 놓고 말 4마리에 죄인의 팔다리 4군데를 묶어 말의 채찍을 가하는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인의 사지가 찢겨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찢겨진 사지를 전시하여 일반 백성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형벌을 육시형이라고 했고, 시체를 전시하는 것을 효수 경종이라고 했습니다. 효수라고 한 것은 주로 죄인의 머리를 조리 돌렸기 때문입니다. 육시가 그런 것이었으니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겠는가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런 욕을 들었다면 입에 거품을 물고 펄펄 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형벌 중에서 주로 근대 국가에서는 사라진 체형과 관련된 욕이 많았던 것도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조선의 형벌 가운데 기본적으로 태형, 장형, 도형, 유형, 그 다음에 사형 등 5형으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조선의 욕은 이 중에서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형벌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도형이나 유배를 보내는 유형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반인간적이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부터 보면 우라질 놈은 죄인을 묶던 오랏줄에서 나왔고, 오랏줄을 묶을 놈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애교 섞인 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도고는 태형과 장형을 통틀어 가장 심한 곤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대한 절도범을 다스리는 데 쓰던 곤장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회초리에 가까운 태형과는 달리 장형 중에서도 가장 심한 치도곤을 당할 경우 장독이 올라, 즉 막대기로 인한 독이 올라 종종 죽음에 이르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런 치도곤 놓을 놈은 요즘식으로 하자면은 배 죽일 놈이 되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육장, 장조림 내다는 치도곤을 쳐서 초죽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육장 내다의 어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장형에서 온 것이 아니라 팽형에서 왔다는 일설도 있는 것입니다. 팽형은 말 그대로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여 삶는 형벌을 얘기합니다. 중국에서는 실제로 향해졌지만 우리의 경우는 집행되었다고는 기록을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연금시키는 방식으로 시행했다고는 전해집니다. 생명은 유지했지만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경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치도곤만 해도 법에 있는 형벌이었고, 더 무서운 것은 율례, 즉 법 밖의 형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난장입니다. 이것은 주로
신문할 때 사용된 고문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여러 명이 난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또 연세 많은 어른들은 종종 사용하는 젠장할 놈이 바로 이 난장에서 나온 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난장을 맞을 일이 줄어서 젠장할 할이 됐다고 할 것입니다. 지조군보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 세종대왕이 금지령을 내렸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종 영조도 하교를 내려 난장을 금하도록 했지만 결국 민간 사이에서 멍석마리로 일제 강점기 때까지 민치의 방법으로 이어져 왔으니 이 젠장할이란 욕도 오랜 생명을 가졌던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따라 나타난 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사회에서 무심코 내뱉는 욕 이야기를 이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발 욕 없는 사회, 욕 좀 하지 말고 사는 사회, 명랑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